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나면 바로 직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 금리 인하의 근거가 바로 경기 침체가 되겠죠. 따라서 금리가 인하된 이후부터는 유동성의 증가와 함께 이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호재와 악재 그리고 변수인데요. 이 변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둘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는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감기가 되겠죠. 일정으로 추정이 되는 건 9월 14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잠재적인 호재 중에서 가장 일정상으로 빨리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호재, 바로 오늘 주제 중, 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왜 호재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러나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심리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경기 침체는 그 밖에도 주식시장의 침체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수반돼서 보여지나 일단은 단일 분석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경기 침체기는 바로 3, 4분기입니다. 3, 4분기라고 하면 올해 7월에서 9월까지를 의미하죠. 3, 4분기 7월에서 9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침체도 수반되어집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겠죠.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낮춥니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기업의 기대이익, 한마디로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요.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면 바로 현재 현물 ETF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 침체가 보여지면 바로 이때다 싶어서 올해 4,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우리 금리 인하라고 쓰고 유동성 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일단 호재들의 일정입니다. 그죠? 각각 4월, 7월, 10월이에요. 예상되는 호재 리스트입니다. 호재. 그렇다면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채굴자들의 덤핑이 되겠습니다. 늘상 이 채굴자 덤핑 때문에 반감기 직전에 한 번씩의 조정을 크게 만들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채굴자들의 덤핑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채굴자들이 덤핑을 하려면 거래소로 입금을 해서 거래소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그에 맞춰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양상은 C레이트는 높아져 가지만 한마디로 전송량은 늘어나는데 채굴자들 덤핑이 거래소로 보여지지 않고 P2P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뛰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하던 것이 최근에는 P2P 매도, 즉 거래소에 입금해서 거래소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에, 물론 채굴자들의 물량을 소화해내려면은 우리가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의 조금 세력에 가까운 개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악재로 보여지는 거는 채굴자 덤핑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악재성의 요소를 좀 벗어나고 있어요. 시세에 큰 영향을 주려면 거래소에 입금해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줘야지만이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채굴자들이 대부분 P2P 거래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 보유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즉 공급이 증가되는 것에는 관여되지 못하고 P2P 방식의,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그냥 덤핑이 마무리가 된다. 한마디로 채굴자 덤핑이 가격 하락과는 연관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도 채굴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몇 명쯤은, 그리고 한 1, 20명쯤은 거래소로 입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데이터마저도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거래소의 보유 물량이 그리 높지 않음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공포를 형성하고 있는
곧 있으면 채굴자가 덤핑을 할 겁니다. 뭐 지금은 채굴자들이 매도를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거래소를 통한 입금 방식이 아닌 개인권 거래로 채굴자 덤핑이 많이 소화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채굴자 덤핑은 악재이기는 하나 과거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변수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있겠죠. 근데 이 변수라고 치면은요, 경기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동반 침체가 바로 주식시장의 침체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됩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요, 현물 ETF를 통한 반사이익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ETF 반사이익.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위험자산 전체의 반사이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말 동안 우하양 횡보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게 될 텐데, 이쯤에서 약세장의 종료를 맞이하시기 전에 미리 호재와 악재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 일정이에요. 4월 14일로 추정이 되는 반감기, 그렇다면은 매수는 3월 중순 이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3, 4분기부터 보여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기 침체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렴시켜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나면 바로 직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 금리 인하의 근거가 바로 경기 침체가 되겠죠. 따라서 금리가 인하된 이후부터는 유동성의 증가와 함께 이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